그 여러분 교재 기적의 1분 영어의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기적의 1분 영어에 보시면 29페이지에 로미오와 줄리엣과 춘향전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보면 이제 트로트 테스형, 가왕 나우나의 테스형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아마 이번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재 29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29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이제 춘향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29페이지 기적의 1분 영어에.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뭐라고 하냐면 그 필기 좀 희비극이라고 그래. 희비극. 처음에는 희극으로 시작이 돼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막 사랑을 하죠. 희극으로 시작이 됐다가 뭘로 끝나요? 둘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비극. 그래서 이걸 희비극이라고 그래.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 아니에요. 4대 비극은 여러분 4대 비극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뭔지 아시죠? 햄릿. 이거는 기본을 아셔야 돼요. 오델로. 그다음에 맥베스. 그다음에 리어 왕이에요. 리어 왕. 요게 4대 비극입니다. 여러분 뭐 작품은 안 읽어보셨더라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햄릿, 예. 오델로, 맥베스. 이걸 이제 오셀로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정확히 하지 않아요. 어떤 책에는 오셀로라고 쓰기도 했는데 오델로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맥베스, 리어 왕입니다. 하여튼 희비극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어떤 사람한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던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 하나의 작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작품이 끝나죠. 맞죠? 춘향전 어때요? 춘향전은 두 사람이 결혼하죠. 맞나요? 네. 춘향전은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네요. 혼인하고 이제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양반과 천민이 결혼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하여튼 희극으로 끝나죠.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과 춘향전은 정말 그 당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보세요. 춘향 이거 아시니? 춘향과 이 줄리엣이 나이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 나이. 이 줄리엣이 한 살 더 많아요. 줄리엣이 16살이고 춘향이 15살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우리나라 춘향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이 줄리엣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참 요즘 관점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요즘 관점. 성숙했나 봐요. 성숙. 네, 그렇죠. 엄청나게 성숙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참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로미오가 줄리엣에 찾아가는 건 아시죠? 발코니 씬 유명하잖아요. 발코니에 이제 서로 반하잖아요. 가면 무도회에서 서로 반하해서 자, 이렇게 필기하는 건 좀 필기를 적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필기하면서 강의할 테니까 가면 무도회 가서 반하니까 이 줄리엣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알죠? 줄리엣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니까 발코니 씬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근데 여기 이 책에는 안 써놨는데 이제 보세요.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를. 자, 발코니 씬 이건 재밌어요, 되게. 자, 그러니까 줄리엣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줄리엣이 How did you 써보세요. How did you 어떻게 당신은 over perch 올라왔습니까? This wall 이 담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담장을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줄리엣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이건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줄리엣이 여자친구가 당신은 어떻게 이 담장을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로미오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요? 사랑. 사랑의 힘으로? 힘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 셰익스피어가 아니죠.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문호잖아요. 셰익스피어는 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건 71쪽을 펴보세요. 71쪽. 71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원문을 뒤에 써놓은 거예요. 저자가 공부한 나 써놨죠? 2막 2장 캐플릿 저택 정원의 원문. 거기 네모 친 거 보이십니까? 네모로 돼 있는 거 보여요? 71쪽에. 네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With love slide wings did I overpulse this world.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이게 로미오의 대사예요. 말도 안 되지만 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사랑이라는 그냥 사랑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벼운 날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 이거 번역할 때 그러면 사랑과 날개는 뭐죠? 동격이죠. 그죠? 이 셰익스피어가 왜 셰익스피어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네.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 자기는 막 낑낑대며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표현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제 70쪽에 제가 썼죠.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verpulse this world. 뜻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소이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사는 집에 담장을 뛰어넘고 어떻게 뛰어넘었냐고 묻죠. 줄리엣의 질문에 대한 대사죠. 그래서 with love's light wings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달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로 번역해라.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왜 세계적인 작가인지 알게 하는 대사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학이 참 멋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교재 앞쪽으로 넘어가면 그 29쪽이죠. 29쪽. 자, 이 29쪽은 저기 이해준 교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죠? 좀 여기 우리말 번역 네, 좀 한번 방송 좀 부탁드립니다. 29쪽. 네, 네. 네.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나요? 예, 아니 화면에서는 따로 안 보이니까 그냥 어차피 책이 있으시니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29쪽이요? 예, 29쪽에 그 밑에 잠시만요. 오 로미오 로미오라고 써진 거 있지 않나요? 네네네네. 예, 거기 낭송. 잠깐만요. 오, 로미오, 로미오. 어째서 그대는 로미오인가요? 그대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혹은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저 내게 사랑을 맹세해줘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캐플릿이 아닐 거예요. 예, 잘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미오의 대사예요. 줄리엣의 대사인데,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집안이 몬테규가와 캐플리카가 원수 집안인 건 아시죠? 대충 이 로미오 네. 줄리엣 이거 줄거리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로미오가 왜 당신 로미오냐는 거예요. 로미오, wherefore art thou 로미오. 그다음에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Or if thou wilt not be but sworn my love and I'll no longer be a Catholic. 이게 이제 제가 뒤쪽에 30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Wherefore art thou Romeo는 현대 영어로는 Why are you Romeo다. 써놨죠? Wherefore는 Y고 art는 A고 do는 U다.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가 이렇게 도다의 디다인으로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로미오와 이제 줄리엣과 춘향전에 보면 이제 두 작품의 공통점이 10대 남녀고요. 31쪽 보세요. 춘향전에서의 갈등은 양반과 천민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이에요. 몬테규가와 캐플리카. 몬테규가는 로미오의 집안이고 캐플리카는 누구의 집안이에요? 줄리엣의 집안이고요. 결말은 희극이고 희비극이다. 그다음에 작자는 미상입니다. 춘향전은 작자가 미상이 누군지 몰라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소리 문학이라 해서 적층 문학이라고 이제 하나 써놓으세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모여져 가지고 적층 문학이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이제 한자로 쓰면 이 사일 적자에 칭의할 때 칭자죠. 적층 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작자가 미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Love at first sight. Love at first sight. 참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첫눈에 삐용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Love at first sight. 이게 첫눈에 반한 사랑이죠. 이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그네 뛰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고, 그렇죠? 가면 무도에서 빠졌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1쪽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줄리엣의 발코니에 이제 로미오가 몰래 넘어 올라가고, 춘향전에서는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이 남루한 차림으로 옥중 춘향을 만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슬픈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 넘어가 보세요. 32쪽. 그래서 이 줄리엣은 발코니로 담을 타고 넘어온 로미오에게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었죠? 춘향은 감옥에 찾아온 이몽룡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자천이 종호와 땅에서 솟은 것인가요? 종지 추로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까지 제가 쓰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룡은 광안루에서 이제 그 남원에 가면 지금도 강안루가 있잖아요. 그네 뛰는 춘향에게 반해서 방자를 시켜서 사랑을 표현해요. 몽룡은 백년가약을 맺고 또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히죠. 이제 몽룡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몽룡은 또 이제 시 한 술 짓잖아요. 그 시가 뭐죠? 금준미주 천인열 옥방가요 만성고 총누락시 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 이런 시 들어보셨죠? 금술동에 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시위가 비슷한 거죠.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춘향전이 그 밑에 있죠. 옥중화로 개작을 했어요. 이해조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춘향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춘향과 몽룡은 해피엔딩이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언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노래 테스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33쪽. 오늘 이제 여기 테스형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KBS 2020년에 이제 추석 나훈아 콘서트가 30%를 넘었어요. 대단하죠. 30%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정말 나훈아죠. 그래서 이제 15년 만에 KBS에서 그냥 그 공연을 했는데 엄청났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았어요. 맞죠? 그래서 네, 테스는 뭐 소크라테스 형을 이제 줄임말. 줄여서 그냥 테스 형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소크라테스 뭐죠? 플라톤 이건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도는 알죠? 이거 네. 모르시면 없잖아요. 이렇게 그 계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뭐라고 하냐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거기다 좀 써보세요. 필로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소피라는 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인데 원래 소피가 아니라 소피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소피아. 여자 이름 중에 소피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지혜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위즈덤이죠. 위즈덤이 지혜. 여러분 사랑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사랑니가 영어로 뭐냐 했더니 러브투스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땡이에요. 뭐라 그래요? 위즈덤 투스예요. 사랑니가 싹 뜰 때는 뭐가 싹 떠요? 지혜가 싹 뜨죠. 그래서 위즈덤 투스라고 해요. 그 어금니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금니가 영어로 뭐냐 했더니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어금니가 몰랍니다, 진짜로. MOLAR.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게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누구 말?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그때 이제 델포이 신전에 써 있던 말인데 우리는 그게 소크라테스의 말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4쪽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한번 좀 여러분이 다 노래 좀 하시니까 같이 한번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쩌다가 한바탕 이 부분 있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왜 아무도 안 해? 대표가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에 묻는다. 역시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그저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예, 이 어쩌다가 한바탕 이게 어쩌다 한바탕 보세요. 이게 4-3이에요, 4-3. 이런 것도 연구해보면 재밌어요. 턱 빠지게 웃는다도 4-3이죠. 이게 4-3쪽으로 돼 네, 있어요. 맞나요? 그다음에 그리고는 네,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도 이게 세 개 노래가 그러니까
그 하기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나훈아가 참 대단한 가수예요. 이렇게 노래를 4/3조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음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어쩌다가에서 끊어보세요. 한바탕, 턱받치기에서 끊으시고 웃는다. 사음보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의 걸음걸이라는 뜻이에요. 소리의 걸음걸이. 여러분 약간 이 음악도 문학하고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네. 음악도 이 문학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그 가수분들 그 누구죠? 그 교수님 누구죠? 이호섭. 예, 이호석 교수님. 이호석 교수님이 그 서강대에서 그 국문학 박사 받으신 거 아세요? 국문학 박사신데 네.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뭘로 받으셨나 했더니 이 뭐 고려가요라든가 이런 그 옛날 작품들을 그 음을 이렇게 이제 음악적인 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문학은 알아도 음악은 잘 모르시잖아요. 막 음표도 나오고 다 나와요, 막.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음악과 네. 문학의 절묘한 만남으로 이 이호석 교수님이 박사를 받으셨어요. 이 서강대학교가 그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거든요. 그 논문 이렇게 이런 거에. 근데 하여튼 받으셨는데 어쨌든 음악과 문학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음보고 4/3조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I left my head up이에요. 이거 좀 따라서 읽어보세요. I left my head Let my head. I left my head head up. up. 그렇죠. 이 래프가 left 웃다는 my- 뜻이 이게 크게 웃다는 뜻이 크게 웃다. 래프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미소 짓는 것은 스마일이거든요. 스마일. 이거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의 반대말은 뭔지 아시죠? 당기소든 당기소. 당기소. 아니, 근데 I left my head up인데 이게 턱 빠지게 운다. 내 머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운다. 이 영어가 무시무시해요. 우린 턱 빠지게 운다는 영어에서는 내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웃는 거. 그러니까 뭐 배꼽이 뭐 제주도로 이사 갈 정도. 빠질 정도로. 예,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뜻이.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같이 보세요. 그저 와준 오늘이 자, 누가 좀 노래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 송성 교수님 말고 다른 분도 다들 저 노래를 못 해가지고 참 그래서 하여튼 아니, 저 선생님들이 여행을 갔다 오셔가지고 어디 여행을 어디로 피- 가셨어요? 강원도 강릉. 갔다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지금 같이 도착해서 갔다 오신 다들 거예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저만 빼고. 아유 저만 안 가서 쌩쌩해요. 단합대 가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 제가 부르시라고 하기 좀 죄송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러니까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이게 또 표현이 멋지죠. 그러니까 그저 정말 와준 이 오늘이. 오늘이라는 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솔직히 이 세상에 우리 이제 사르트르는 기투라고 그래. 기투 이미 던져진 자아다. 이게 이제 이 기투라는 게 이미 기자에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던져진 존재죠. 이런 것도 좀 유식하게 알아두세요. 기투라고 한다. 사르트르가. 근데 그래서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해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있었다. 하고 여기까지는 4:3인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여기서 병적이 나와요. 보세요. 아가 1이죠. 테스형이 3이죠. 세상이가 3이죠. 왜 이래가 3이에요. 여기 병격이에요. 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3이죠. 너 자신을 알라며 툭대 뱉고 간 말을. 그래서 이 테스형이라는 거, 여러분 이 테스형 부르는 걸 이제 35쪽에 뭐 도노법이라고 하잖아요. 도노법 써진 거 보이시죠? 도노법은 갑자기 부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돈자가 갑자기 돈자예요. 갑자기 돈자. 여러분 그 불교에서 보면 갑자기 깨닫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 들어보셨어요? 도노점수. 그렇죠. 도노점수란 말이에요. 도노점수. 갑자기 깨닫고 점점 내 몸을 닦아간다는 뜻이에요. 도노점수.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하여튼 이 도노법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테스형. 그다음에 35쪽 보세요.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것도 4343이죠. 맞나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도 피었다도 어때요? 4343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비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 재밌어요. 바이올릿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올릿은 첫 번째가 보라색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제비꽃. 여러분 제비꽃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제비꽃 보라색.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이거 4343이죠.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긴 하여도 어때요? 4343이죠. 자주 오지 못하는 이것도 4343이에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이거 4344죠.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날 꾸짖는 에서 끊는 거예요. 날 꾸짖는 에서 이렇게 끊어보세요. 이렇게 삐끗. 그다음에 것만 같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의 병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형 아프다 세상 이게 병격이죠. 눈물 많은 나에게 43이고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거는 136이니까 병격이고 세월은 또 에서 끊으니까 43이 되는 거죠.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형? 그러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것도 잠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 있잖아, 하늘.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스카이예요. The sky is blue.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뭘까요? 이게 헤븐이에요, 헤븐.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다 할 땐 더 스카이 이스 블루라고 해야지 더 헤븐 이스 블루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더 스카이 이스 블루라는 말을 해야지 더 헤븐 이스 블루가 없다고요. 그래서 더 스카이 블루. 더 스카이 이스 블루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물어봤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이라고 했는데 테스 형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이라고 했지만 테스 형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 노래에 나오는 이 천국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헤븐이다. 그래서 영어 헤븐.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 그렇죠. 천국이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 거 하나 설명드리면 하늘은 거기다 써보세요. 이거는 이 책에 안 썼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이걸 어떻게 쓰냐? heaven. 이때 heaven을 쓰는 거. helps. 도와준다. 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은 도우지라고 써요. 이 도우지가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 그렇죠? who help 뭐예요? themselves. 그렇죠? 하늘은 뭐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하늘은 아내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요즘 바뀌었죠. 근데 하여튼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heaven helps those 여기서 끊고요. 아, who help themselves.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heaven helps heaven those help those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who who help help themselves. themselves. 네, themselves. 이게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쓰면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에 나오는 타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41쪽부터 44쪽은 여러분이 한번 그거는 읽어 보시고요. 그 45쪽에서 47쪽까지 오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만 오늘 좀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45에서 47쪽. 거기 보시면 제가 바리대기와 리어왕이라는 걸 썼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대기 들어보셨어요? 바리대기가 바리가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서사무가인데 이 왕과 7명의 딸인데 왕이 딸만 낳는 거. 딸만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아요. 이 동양에서 이 왕 6명을 낳았어요. 1, 2, 3, 4, 5, 6. 자, 마지막에 또 아들을 낳으려고 낳는데 또 뭐예요? 딸이에요. 7번째.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딸을 왕이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버리죠. 그래서 이게 바리대기. 근데 리오 왕 같은 경우는 리오 왕도 왕과 몇 명의 딸이죠? 3명의 딸의 이야기예요. 맞나요? 3명의 딸이에요. 막내 딸이죠. 3번째 딸이. 그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리오 왕이 물어보니까 딸들이 다 재산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요? 여러분 같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이 리오 왕이 첫 번째 딸에게 영토의 반을 줘요. 첫 번째 딸에게. 두 번째 딸에게 영토의 반을 줘. 나중에 자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막 헤매는 이야기예요. 크게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고, 이 바리새기는 자 일곱 번째 딸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버리진 않고 이것도 비슷한데 쫓아요. 세 번째 딸 이름이 코델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딸은 나는 아버지를 뭐 지금보다 더도 덜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의 그냥 모습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쫓아내버리거든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랬다가 이제 왕이 이제 죽음에 이르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바리새기가 여러 뭐 이제 고난을 극복을 하고 왕에게 선약을 갖다 줘요. 선약을 갖다 줘서 왕이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45쪽에 거기 써놨죠. 그래서 리어 왕 세 번째 줄에 세 딸의 이야기. 바리새기는 왕과 7명의 딸들의 이야기다. 리어 왕은 딸들에게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니까 큰 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걸은 매우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서 두 딸들에게 3분의 1씩 주죠. 막내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결혼하면 아버지를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리어 왕이 화를 내요. 한 푼도 유산을 안, 되게 옹졸하죠. 그리고 코델리아를 쫓아내버려요. 유산을 받은 두 딸들은 이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 요즘도 그렇죠. 돈을 받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홀대하고 허망하게 죽게 돼요. 막내딸 코딜리아는 계속해서 안위를 걱정하고 아버지. 이 바리공주의 바리는 버리다 해서 왔고요. 6명의 딸을 낳은 7번째 딸을 낳자 7번째 딸을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버려요. 그래서 바리공주는 이 석가 세존의 도움을 받은 노부부에서 구출되죠. 그러니까 이 고대 소설을 보면 이런 사람을 구조자라고 써놓으세요. 구조자. 46쪽에 보면 그 둘째 줄에 노부부에서 구출된다 구조자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노부부가 바리공주의 구조자예요. 그래서 바리공주는 15세 꿈을 꾸는데 꿈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바리공주를 버린 채로 병이 들어요. 병을 고치려면 신선세계의 약수를 길어서 아버지에게 먹여야 돼. 그래서 가진 고생. 그러니까 뭐 이 뭡니까 무당 그 뭡니까 그 전하 대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막 살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선약을 가지고 살려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작품 모두 왕과 딸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막내딸의 효심. 그러니까 막내딸이 참 항상 중요하죠. 리오 왕은 막내딸을 쫓아내고 뒤늦게 후회하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극은 뭐냐면 주인공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이게 나락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져야지만 뭐요? 깨달음을 얻게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비극이에요. 비극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뭡니까 햄릿, 맥베스, 오델로, 리어 왕도 다 보면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요. 레코그니션.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인식하는 거.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낙엽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낙엽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떨어진 낙엽. 영어에서는요, 여러분 낙엽은 폴링 리브스가 맞을까요? 아니면 폴른 리브스가 맞을까요? 낙엽은 둘 다 맞습니다. 이 낙엽이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건 줄 알아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냐? 자,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 이건. 떨어지고 있는 낙엽. 이 떨어지고 있는 걸 뭐 낙엽 이것도 근데 이건 떨어진 낙엽. 떨어진 낙엽. 떨어진 잎이죠. 낙엽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잎이죠. 떨어지고 있는 잎. 그러니까 둘 다 낙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엽이 우리는 낙엽하면 이게 두 개를 다 포함하는데 영어에서는 달라요. 떨어지고 있는 거는 폴링 리브스. 떨어진 거는 폴른 리브스. 이해가십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7쪽은 이제 여자의 2대 거짓말 제가 이제 잠깐 쉬어가는 꼴을 썼는데 화 안 낼게 말해봐요. 화 안 낼게 말해봐요 해서 말하면 엄청나게 화내잖아요. 그죠? 뭐 핸드백 막 300만 원짜리 사고 아 이거 정말 싸게 샀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뭐 그 두 개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 정도면 많이 제가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